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보청기 펌웨어 피팅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 보청기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이제 도대체 해놓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연구한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하다 보니 이제 뭐 아무리 이론이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만들어봐야 되는데 칩하고 연구 납땜도 의외로 잘 안 붙더라고요. 그 납땜이. 그래서 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했고 또 설령 또 이 보청기 회사에서도 이런 칩도 두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칩을 만들었지만 이거를 이제 프리 컨피규어도 돼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비성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공급하는 칩이 있고 아예 그냥 속에 아무것도 없는 빈 칩을 이제 똑같은 프로세서는 이제 다 들어있지만 그냥 펌웨어가 없는 거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 펌웨어가 없는 거는 값이 싸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고 이렇게는 이제 상당히 좀 경험을 좀 쌓아가고 왔는데요. 그런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은 좀 또 시간이 되면 조금씩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칩이 있으면 칩이 점점 그 발전을 하는데 칩 안에 들어가는 어떤 기본적인 이제 있어야 될 뭐 외부 디바이스하고 인터페이스 한다든지 메모리라든지 그 CPU 자체 또 뭐 코덱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아날로그 이런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뭐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요거를 활용해 갖고 내가 원하는 알고리즘의 프로그램을 이제 짜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죠. 그리고 이렇게 짠 거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짠 게 아니고 이제 다양한 사람을 위해서 짜야 되기 때문에 또 별도로 이런 피팅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난청인들에게 이제 피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수정할 수 있는 요걸 이제 우리가 피팅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칩 안에다가 우리가 요거랑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알고리즘의 프로세싱이 일어나도록 하는 또 이제 펌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팅 펌웨어 그리고 피팅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는 이제 요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 쪽 먼저 점심 먹고 나서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리시버도 이 방송국에서 이제 쓰는 리시버는 이제 그 귀에 맞추게 달라고 해서 이제 맞춤형 리시버라든지 또 안경 볼도 또 가능하면 안 보이게 하는 고막경서부터 이제 귓속형, 귀걸이형 이렇게 나옵니다. 또 목걸이형, 또 무선 FM, 또 예전에 또 우리 고한숙 교수님하고도 우리 회장님하고도 같이 또 음성 인식기도 같이 해보고 그래서 다양한 이제 모델들을 이제 저희가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64채널을 하게 된 동기는 이제 제가 연구해 보니까는 주파수 분해도가 생리적으로 이제 100Hz니까 거기에 근접한 120Hz까지 이제 하려니까 이제 샘플링 주파수를 높이면 더 좋겠지만 이제 정상인들은 사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난청인들은 이미 보청기를 껴야 될 쯤에 오면 이미 8kHz 이상은 이미 거의 이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되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8kHz 우리가 만약에 샘플링 주파수를 이제 24kHz 좀 높여주면은 12kHz로 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 소리를 발생시켜주는 게 이제 소리를 수집하는 게 마이크로폰이지만 소리를 발생시켜주는 게 리시버인데 리시버 자체가 주파수 특성이 좋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시버가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방법도 저주파형 또 아주 고주파형 두 개의 리시버를 TN으로 쓰는 방법을 쓴다든지
이제 그 정도로 고주파를 올릴 정도는 사실은 처음에는 위한 보청기용이 아니고 그거는 정상인들인데 좀 고음을 좀 더 듣고자 하는 오디오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64 채널을 하는데 기본 아이디어는 아주 그 100년 전부터 나왔던 이 프리에 트랜스포메이션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능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청기는 이제 크게 이제 4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이 방향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폰 2개 이상을 써서 어떤 특정한 방향성의 소리를 좀 더 집중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이런 비선형적으로 소리를 이제 그러니까 난청인들의 코클리어는 이미 그거를 분해도나 모든 면에서 이미 약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보정 또는 보상해 줄 수 있게끔 소리를 좀 변형을 시켜줘야 되죠. 변조시켜줘야 되는데, 그거 이제 비선형적인 압축이라고 우리가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소음 쪽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소음이 들어오면은 이제 소음하고 어음하고 이제 문제인데요. 소음을 가능하면 줄여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리시버로 나간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폰으로 들어오는 피드백을 이제 줄여주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많은 보청기사들은 피드백만 잡아주면 딴 거는 다 용서해준다. 이 정도로 피드백이 제일 이제 중요한 이슈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가능하면 중폭을 많이 해서 다이나믹 레인지, 다양한 다이나믹 레인지의 환자들한테 하나의 칩으로 공급을 해야지 경제적이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증폭만 높여주면은 많은 환자들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피드백이 나면은 반품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피드백을 이제 줄여달라. 그러면 피드백이라는 거는 사실은 위상 서로 바꿔줘가지고 하는 방법이 또 이따가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칩을 그동안은 이제 이 벨기에에서 또 카나다 이런 데서 이제 몇몇 디자인 하우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에서 이제 이 보청기 칩을 갖고 이렇게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했던 회사들인데, 이제 지난 몇 년 전에 이제 이 온셈이라는, 여기 밑에 보면 온셈이 컨덕터라는 요 회사가 이 여러 보청기 회사들, 설계하는 회사들을 다 머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어제 저한테 뉴스 보니까 페어차일드라는 회사도 온셈이가 이제 아예 병합을 시켰더라고요. 온셈이라는 회사는 이 반도체 칩 쪽 하는 사람들 아주 유명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딜리버리 리드 타임이 보통 회사 같으면 한 달이면 될 거를 이 회사는 6개월씩 잡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6개월이 걸리는 만큼 오랜 시간이 리드 타임이 걸리면 누가 사겠어요. 근데 안 살 수가 없게끔 거의 시장 지배 구조가 독점적인 회사예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사는데, 칩 하나 가격이 보통 좀 싸게 10만 개씩 사가지고 간다 그러면 40불, 칩 하나가 40불이네. 경쟁이 되겠어요. 또 조금 더 성능이 좋다 그러면은 100불이 넘어요. 칩 하나가 10만 원이 넘는 칩을 갖고 보청기를 만드는 게 경쟁이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사이즈가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전력이어야 되고, 전압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청기용 건전지 1.4V짜리로 써야 되고, 그러면서 또 나중에 가면 이제 블루투스로 통신도 해야 되고, 똑같은 1.4V로 써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거 한 바퀴 보서는 적어도 한 4일, 5일 이상 써야지. 안 그러면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전류, 저전압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나름대로의 아키텍처를 얘네들이 만들어놓은 그동안 몇십 년에 걸쳐서 했던 회사를 다 머지하면서 거기 특허를 다 얘네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도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이 삼성도 하겠다고 했지만 국가에서 돈 받아가고 하지만 결과를 낼 때는 다 그 삼성한테니까 이제 다들 이렇게 벼르고 있는 거예요. 뭘 특허를 이제 잡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뭐 나중에 돈이 있으면 특허도 사면 되겠지만, 근데 특허도 뭐 특허 풀이 있다 그래도 그걸 우리가 그 뭐 일정 이걸 내면은 다 커버돼요. 그냥 크게 안 했더라고.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그 회사끼리 서로 소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특허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이 삼성도 온세미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딜링을 하려다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아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삼성 최근에는 하긴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옛날부터 이 이제 이런 반도체 실리콘 다이를 가지고 얘네들은 적층을 한 거예요. 적층을. 그래서 사이즈를 작게 했는데 그 적층한 거 자체가 얘네들이 이제 특허를 내버리니까 예? 이거 피해가 된다고 했다. 나중에 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를 직접 우리가 만드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거를 삼성이 만약에 공급해 준다고 저희도 그거 갖고 쓰겠지만 그게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저희도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이 온세미 칩을 가져다가 이제 펌웨어를 넣는 여기 보면 이제 이 프로그램이라고 있잖아요. 그 유일하게 이제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제 그 프로그램 펌웨어를 넣고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나머지 부분은 이제 하드웨어일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컨피규레이션을 우리가 바꾸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서 이제 저희도 그 CSI라고 하는 이제 칩을 이제 소개받아가지고 그걸 해보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했는데 이거하고 기본 어떤 여기서는 뭐 DSP다 거기서는 이제 뭐 칼리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념은 이제 거의 비슷해요. 상당히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요걸 중심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폰, 그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오디오 인터페이스, 텔레코일, 그다음에 또 뭐 푸시 버튼, 스위치, 볼륨 컨트롤, 뭐 여러 가지 컴퓨터하고 연결하는 피팅 이런 인터페이스 쪽. 그다음에 이제 와이어레스한 쪽이 또 나오고요. 그래서 와이어레스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온세미도 하나의 회사 사갖고 가만히 보니까는 또 다른 거. 근데 요즘 이제 큰 추세가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이 블루투스가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블루투스가 나왔는데 블루투스는 이제 원래 이제 그 CSI라는 회사가 했지만 이제 지금 이제 또 다른 회사가 또 가져갔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하나의 그 블루투스라고 하나의 특허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로 만들고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진행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저소음으로 이제 간단한 데이터를 서로 촉신하는 쪽으로만 했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여기다가 DSP만 두면 확장성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 이런 CSR이나 이런 회사들도 퀄컴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퀄컴에도 어떻게든지 이제 DSP 쪽을 보강을 해서 좀 더 확장성을 이제 노리고 있었고 이 온세미 같은 이제 회사는 그 전에는 이런 그 와이어레스 쪽 생각을 안 했죠. 생각을 안 했는데 보니까 블루투스가 저렇게 나오니까는 얘네들도 이제 그 뭔가 무선 통신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지금 이제 무선 통신 쪽을 하려고 하니까는 무선 통신으로 들어갈 때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그 오디오 스트리밍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계속 실시간으로 하려면 너무 데이터량이 많으니까 데이터를 압축을 하고 다시 복원해야 되는 그게 어떤 블루투스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퀄컴은 안 풀어준 거고 근데 이제 그걸 풀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돼. 그거 상당히 막대한 돈을 내면은 이제 그걸 풀어주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BLE 칩이라도 그 오디오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세미는 최근에 그 7150 SL이라고 하는 거 이제 내놨는데 저도 그거 사갖고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는 온세미가 전략적으로 이제 서로 이제 노르딕이라는 회사는
이 소음을 저소음으로만 오랫동안 했다가 2.4GHz로 이제 하다가 걔네들 BLE 쪽으로 좀 더 나갔고, 거기다가 이제 온세미가 노르딕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또 블루투스의 코덱을 이제 공급을 받게 돼가지고 이 7160 SL은 이 데이터를 직접 오디오 대 신호를 받을 수가 있는 기능까지 갖춰줬어요. 그러려고 보니까 이제 이쪽 그 보내주는 쪽하고 달리 또 받는 쪽에서 신호를 다시 복원해야 되니까 요거 갖고는 도저히 이제 속도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는 이제 코르텍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또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점점 이제 그 칩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막 집어넣으면서 필요한 회사들 막 사버리고 이러니까는 다른 조금 아무리 삼성 같은 회사도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이 워낙 그냥 여기서 다 갖다가 집어넣고 지네들 이제 다 이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버리니까 뒤 후발 주자들이 끼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그 칩을 좀 비싸지만 사다가 최대한 가공을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이제 보청기 기능에서 더 나은 기능을 이제 하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무선 쪽에 안 들어가면은 그 스마트폰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지금 그렇지만 이제 신호 처리 자체는 이제 기존 알고리즘을 갖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점점 발전하는 게 이제 일단 통신이 일단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알고리즘이 하나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다른 알고리즘하고 서로 이제 퓨전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스마트폰에서 어지간한 소음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내가 들고 다니니까. 그리고 보츠귀에다 꽂고 그러면서 보청기하고 스마트폰하고 계속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가장 여기서 이제 여기서 다 감당할 수 없는 신호들을 이 스마트폰 쪽에서 계속 프로세싱을 해주고서 중요한 파라미터를 나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신호 처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배터리도 이제 아마 머지않아서는 이제 생체 에서 나오는 이 신호를 생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배터리를 할 거라 이제 벌써 이제 소문이 이제 점점 현실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영구적으로 보청기를 이제 가는 방법이 이제 좀 대두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64채널 이제 해서 하다가 처음에 이제 보청회사가 처음에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로 넘어갈 때는 2채널이면 만능이라고 했어요. 다 됐다고. 그러니까 전체 주파수를 만약에 여기서 딱 쪼개갖고 반씩 해서 다 됐다. 이게 좀 약간 무리가 있죠. 그렇지만 처음에 디지털 보청기 나왔을 때는 그것만 해도 엄청났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때 한번 딱 머리에 박혀있는 게 있어갖고 지금도 의사들은 이 채널이면 된다더라 하는 그 말에 아직도 녹여있는데,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보청회사들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채널 수를 이렇게 좀 작은 채널로 해서 재고 없이 다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다음 채널 수 좀 높여갖고 또 벌고,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채널까지 갔을 무렵에 이제 저희가 이러다가 우리 이제 계속 그냥 특공무니만 쫓아가는 격이 돼버리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64채널로 미리 앞당겨서 했고, 우리가 64채널 할 때 보니까 이제 그 지멘스가 48채널을 만들어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오디콘이 64채널을 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채널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할 것 같으면 오디콘이나 지멘스가 채널 수를 높일 이유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채널 수를 높여주는 것이 좋다는 걸 알아요. 왜냐,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컴프레션 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채널 수를 높여주면 어차피 채널 수 높였다는 거는 이제 다른 예전하고 달리 지금은 다 이제 프레시 트랜스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똑같은 이제 많은 64채널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제 노이즈 리덕션 쪽에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다다익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널 수를 이제 64채널 이상 나오려면 이제 64채널 이상 나오려면 이제 그만큼 이제 더 앞으로 뭐 더 좋은 이제 그 CPU가 나오면은 가능하겠지만 이제 그것도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지금 걸 가지고 계속 이제 향상을 시켜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에프라임 그 말라라는 분이 이제 1984년도에 이제 그 이제 단일 하나의 그 마이크로폰을 가지고 short time, fast free transformation 어차피 저희도 이제 똑같은 거 쓰는 거예요. 이런 이제 거의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계속 들어오는 신호의 그 시간에 따라서 소음이나 어음이나 같이 들어오면은 그걸 계속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주파수 대역이 지금 이제 소음인지 또 어디가 어음인지 이걸 이제 확률적으로 한 이론적인 걸 연구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연구했던 것을 이분이 이제 이걸 시작으로 해서 많은 이제 결과들을 냈고 그것이 이제 고체온비에도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의외로 계산량이 많아지더라고요. 계산량. 그러니까는 그 전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원래 그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짧은 시간이면 되는데 소호 알고리즘은 상당히 계산량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어떨 때는 원래 그 오리지널한 그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봐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은 좀 빼고 물론 필요하겠지만 좀 더 간소화시키고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속 그 들어오는 신호의 스펙트럼은 계속 그 파랗게 그런 노이즈 스펙트럼은 계속 막 수시로 바뀌는데 여기서 이제 최소한 그 스펙트럼의 범위가 이제 그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로부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알고리즘을 써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궁극적으로 저희가 그 어떤 소음이 들어왔을 때 스피치에서 어느 주파수 대역은 소음이 아니니까 좀 더 강조하고 어느 부분은 이거는 소음이니까 오히려 좀 더 증폭을 덜하고 이런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이거 이제 특별히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똑같은 조건을 놓고 이제 이제 그 영어로 이제 그러면 이제 B라는 말을 이제 소음을 이제 주로 이제 진공 청소기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공 청소기 갖고 이제 소리를 옆에서 내줄 때 이제 이 노이즈 덕션을 켰을 때 이제 없어지고 근데 이제 소음을 없애지만 그 때로는 그것이 완벽하게 소음만 정확하게 걸러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음도 어느 정도 일부는 조금 왜곡되는데 그거 서로 간에 서로 컴프로마이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좀 더 소음을 좀 더 강하게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까지 소음을 좀 강하게 주고서 이제 어느 정도 없어지는지. 근데 이제 문제는 소음이 종류가 그 진공 청소기만이 아니잖아요. 다양한 소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마다 이 노이즈 리덕션 알고리즘만 해도 저희가 보니까 한 11개 정도의 파라미터가 있어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하나로 딱 고정을 시키지만 이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환경에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활용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그 스마트폰도 어차피 마이크로폰이 있으니까 이걸로 계속 스펙트럼을 노이즈를 보고 그 중에서 두드러진 소음의 스펙트럼을 찾아서 그거를 이제 찾아갖고 그냥
그냥 찾아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필요한 파라미터만 보청기 쪽으로 넘겨주면 그 보청기 쪽에서는 그 파라미터 받아가지고 그 부분만 계속 바꿔 나가는 거죠.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피드백의 원리는 이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웨이도에다가 보청기를 꼈을 때 소리가 요 리시버에서 나온 소리가 요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새는 거예요. 요 길이가 이제 그 귀속형 같은 경우는 한 15mm에서 좀 작은 거는 15mm고 한 25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신호가 나와서 여기까지 가기는 우리가 만약에 16kHz 샘플링을 쓴다 그러면 그 샘플링 시간은 1 나누기 1600, 그러니까 16,000이잖아요. 그렇고 샘플링 시간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나와갖고 다시 올려 들어가는 시간은 한 2개 정도, 샘플링 시간 2개 이내에 상당히 짧은 시간이라고요. 이것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피드백을 잡기가 쉽지만 워낙 짧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데 그 피드백만 잡으면 사실 보청기 쪽에서 노이즈 덕션 안 해도 좋다, 빵꾸 안 해도 좋다, 피드백만 잡으면 된다, 이 정도로 이게 중요해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알려진 이제 노멀라이즈드 리스트 민 스퀘어, 그러니까 이제 최소 자선 기법, 이거에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CSI 칩을 가지고 이제 기존에 이제 보청기 칩이었는데 보청기 칩이 워낙 그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는 이제 CSI 칩 가지고 저희가 이제 했을 때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요 N이라고 하는 게 이제 차수거든요. 차수가 저희가 이제 한 64 정도 적용을 해가지고 했을 때 이제 한 40dB까지는 증폭을 해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좀 불안하더라고요. 40까지 가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퀄라이저를 좀 넣어서 그 피드백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피드백이 없다가 피드백이 이제 발생을 하면은 이 메커니즘이 돌아가면 순간적인 어떤 좀 오류는 생기지만 이제 어느 정도 피드백을 줄이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방향성으로 우리가 보통 알려지는 게 하나에 2개의 마이크로폰 썼을 때 6dB 정도 시그널 투나 노이즈 라시오가 상상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측정을 해보면 이제 방향성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향성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줄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 정도면 이제 뒤에서 나오는 소음이 거의 상대적으로 앞에 나오는 것보다는 많이 줄기 때문에 방향성을 하게 되면 확실히 이제 소음이 줄어드는 효과를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제 실험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잠깐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피드백, 노이즈, 방향성,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알려진 게 WDRC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압축, 비선형 압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 그림 요거점을 하나 넣었는데요. 이제 영어로 또는 한글로, 국어로 우리 보통 음성의 이 분포도예요. 이것이 이제 보시면은 한글 같은 경우는 4kHz를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4kHz 이하의 어음이 우리 한글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만 해도 한 6kHz까지 F나 S, 뭐 TH, S 발음 이런 발음들은 이제 한 6kHz까지 가니까 이제 영어로 할 경우는 주파수 영역을 좀 더 거기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분포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분포도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청력이 정선, 작은 정선처럼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이제 이거는 청력인데, 소리를 이렇게 뭐 작게 말을 안 하잖아요. 어느 정도 소리가 최소한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보면 이 음의 레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노인성 난청으로 이 정도 떨어지고 나면은 이분의 경우는 저음 쪽은 그러니까 모음 같은 건 알아듣지만 이 자음 쪽은 잘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는 이만큼 못 알아듣는 거를 이제 보정을 이제 상쇄를 시켜주는데, 그래서 이제 비선형 압축 알고리즘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림의 스케일을 달리 그렸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선형의 피팅이라는 거는 선형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아예 이렇게 그러니까 소리가 아예 그냥 이렇게 이게 이제 입력 출력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작은 소리가 지금 들어오는 신호가 보이지는 않지만 작은 소리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증폭을 좀 높여주고, 또 거꾸로 큰 소리에 대해서는 증폭을 낮춰주고, 그래서 차이가 이제 좀 적게 나타나도록 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측정을 해보면 이제 보통 사람의 음성을 발성할 때에 이 음성에 대한 어떤 이제 스펙트럼을 dB, SPL 단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스펙트럼을 이제 만약에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보시면은 이 아까 시어링 로스 그림하고 달리 이거는 이제 서로 반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저주파 쪽은 좀 아무래도 레벨이 높고, 저 자음 고주파로 갈수록 좀 더 이제 레벨이 좀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어음의 레벨에 그 사람의 청력이 거기에 이제 맞춰줘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이따가 밥 먹고서 얘기하겠지만, 이제 보청기에서는 지금의 이제 기술이 이제 하드웨어에서 이제 펌웨어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추세가 어떻게 하면은 피팅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다가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게 날 NL1이라고 하는, 또는 날 NL2라고 하는 이제 피팅 포뮬라 얘기를 딱 할 거거든요. 피팅 포뮬라 얘기도 그 전에 여러 가지 이론을 다 거치다가 이제 결국에 종착점이 어디까지 왔냐면은 사람 소리를 듣는 라우드네스를 가지고 결국에는 보통 사람이 말하는 이 어음의 분포도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라우드네스를 거기다 끼워 맞추는, 거기서 이제 모든 이제 피팅 포뮬라를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결국 예를 들어 한 예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사람은 50데시벨의 작은 소리에 대해서는 좀 더 증폭을 하지만 70데시벨에 대해서도 그 이상 증폭이 안 돼. 오히려 이제 90데시벨 가면 증폭이 떨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환자마다 다양한 이제 피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피팅 프로그램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특허를 내고 하는 게 예전에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들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배선이 한번 하기도 쉽지 않고, 요거를 이제 PCB에 떠가지고 좀 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요거의 문제점은 이제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약간 입체적으로 이제 좀 한 바퀴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서 가능하면 좀 회선은 줄이고서 납땜하기 좀 편하게, 이런 건 아주 전문가들이 납땜을 해야 되는 반면에
요거는 이제 비전문가 숙련가라도 납땜하기가 쉽게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해갖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칩을 요 위에다가 또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잠깐만 좀 5분만 좀 쉬었다가 이 청약 검사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